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학적 산정 기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용 산정하는 기법에는 상향식과 하향식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하향식에는 전문가 감정 기법이라는 게 있었고 델파이 기법이 있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향식에 우리 LOC 기법이라는 게 있었고 개발 단계별 인월수 기법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학적 산정 기법이라는 게 있고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상향식 비용 산정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 종류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적 산정 기법이라는 거는 상향식 비용 산정 기법이다. 자, 얘는 이제 제목에 보게 되면 이제 수학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얘는 이제 통계적인 그런 공식을 대입시켜서 자동으로 이제 계산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우리 수학적 산정 기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이제 경험적 추정 모형이다, 실험적 추정 모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수학적 산정 기법이라는 거는 개발 비용을 우리가 산정을 할 때 자동화를 이제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적 산정 기법이라는 거는 이 웰스톤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웰스톤이라는 그 사람이 약 60개 정도의 개발업체 있죠. 그 개발업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한 거예요. 뭐 통신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약 몇 라인 정도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비용 산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때는 라인 수가 어떻게 되는지, 비용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해서 각각 기능들마다 전부 다 그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싹 다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통계적인 그런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통계적인 공식을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내가 이제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비용 산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통계적 공식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비용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이제 자동 산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공식은 과거에 이제 유사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유도된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비용 산정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수학적 산정 기법이라고 하더라. 그때 이제 수학적 산정 기법에는 지금처럼 코코모 모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퍼트넘 모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 점수 모형도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모형 좀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코코모 모형이라는 거요. 이 코코모 모형이라는 거는 우리 보엠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서 비용을 예측하는 거,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때 이제 원시 프로그램 규모를 우리가 따질 때 이제 LOC 기법에 의해서 이제 규모를 따집니다. 내가 이제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 규모 있죠. 규모를 이제 LOC로 이제 예측을 먼저 해요. 예측을 하고 나서 이제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되는 비용 산정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이제 수학적 산정 기법이니까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비용을 산정합니다. 그때 이제 비용 산정 그 결과는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노력으로 이제 나타내줘요. 여기서 이제 노력이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는데 그거를 할 때 매일마다 밤새 가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책을 뒤져보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기존에 했던 거랑 유사한 거니까 나한테는 이제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노력으로 이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 코코모에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 유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오가닉, 우리 조직형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세미디텍해서 우리 반분리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에서 내장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우리 LOC가 몇 줄인지, 원시 프로그램의 라인 수에 따라서 조직형이다, 반분리형이다, 내장형이다 해서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서, 복잡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형은 우리 5만 라인 이하요. 5만 라인 이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유형을 보고 우리가 조직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반분리형이다 그러면 얘는 우리 30만 라인 이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유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내장형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 30만 라인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유형을 보고 우리가 내장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형이 우리 라인 수로 따졌을 때 제일 작죠. 우리가 5만 라인 이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유형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얘는 이제 개발된 중소 규모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유형이요.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일괄 처리나 우리 과학기술 계산용, 아니면 비즈니스 자료 처리용, 그러니까 우리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무 처리용이 됐든 업무용이 됐든 과학용이 됐든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우리가 조직형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분리형이라는 거는 조직형하고 우리 내장형 그 중간에 있는 거죠.
해서 얘는 줄수로 따졌을 때는 30만 라인 이하요. 이하. 주로 이제 트랜잭션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든 운영체제가 됐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를 개발하는 그런 유형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운영체제는 소규모 운영체제를 보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윈도우 같은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반분리형을 가지고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 같은 그런 유틸리티 개발에 적합한 게 우리 반분리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장형은 30만 라인 이상이라 그랬어요. 이상 그러면 이제 라인 수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형 규모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고 우리가 내장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이 됐든 운영체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신호기 이제 제어 시스템이 됐든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됐든 실시간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기에 적합한 게 우리 내장형입니다. 그래서 조직형, 반분리형, 내장형 라인수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코모 모형의 종류요. 종류에는 이제 기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형이라는 게 있고 발전형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만들어진 게 이제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이고 얘네들을 이제 기본형이다, 중간형이다, 발전형이다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이렇게 나눠놓은 거는 우리 비용 측정하는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이 증가가 되죠. 그리고 측정하는 그런 기술들도 계속해서 이제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코모 모형도 계속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전된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기본형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크기, 라인수, LOC랑 그 다음에 개발 유형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비용을 산정하는 거고요. 중간형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형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토대로 해서 네 가지 특성에 의해서 이제 비용이 산정이 되는 거. 이 네 가지 특성이 더 추가가 된 거죠. 기본형에다가. 그래서 제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컴퓨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프로젝트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 개발 요원들은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특성들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형이다. 그러면 이제 중간 코코모를 이제 보완해 놓은 그런 모형을 보고 얘기해요. 얘는 이제 개발 공정별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노력을 산출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 환경이 됐든 구성 요소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미리 정의를 먼저 시키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개발 과정에서 후반부에 주로 적용시키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발전형이라고 합니다. 요 코코모 모형의 우리 특징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개발 유형하고 모형의 종류 이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푸트넘 모형이요. 푸트넘 모형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의 전 과정 동안 사용될 그 노력의 분포를 예상하는 그런 모형을 보고 우리가 푸트넘 모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얘는 이제 푸트넘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제안한 건데 얘는 이제 생명 주기의 예측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시간에 따른 그런 함수로 표현되는 랭니 노동 곡선의 노력 분포도를 기초로 해서 얘는 이제 주로 이제 대형 프로젝트의 이제 노력 분포 산정에 이용되는 게 우리 푸트넘 모형이요. 그래서 얘는 개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프로젝트 적용 인원의 노력이 이제 감소한다. 그걸 이제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곡선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개발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비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 기간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이 돼요. 만약에 이게 총 12개월짜리인데 만약에 그거를 뭐 3개월 만에 끝내주세요. 그랬을 때 12개월 하는 것보다는 3개월 동안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 비용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2개월 원래 걸려야 되는데 한 달 만에 개발을 해달래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사람도 많이 투입이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비용을 더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리 노던 곡선을 이제 기초로 한다 그랬죠. 얘는 이제 뭐냐? 얘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그때 이제 곡선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하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중간에서 이제 정점 찍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노력이 그만큼 이제 점점 감소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리할 때도 지금처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을 킨다. 여기가 이제 불을 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건 쉽지만 중간에 이제 재료 손질하고 어떤 재료를 집어넣는지 재료를 넣는 순서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다. 그게 이제 우리 레이니 노던이라는 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푸트넘이라는 요 모형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의 전 과정 동안 사용될 그 노력의 분포를 예상하는 그런 모형이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레니 노던 곡선의 노력 분포도를 기초로 한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푸트넘 모형은 대형 프로젝트의 노력 분포 산정에 이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점수 모형이요. 기능 점수 모형이라는 거는 영어로 FP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펑션 포인트에서 FP라고 주로 많이 부릅니다. 자, 얘는 이제 말 그대로 기능들마다 전부 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증대시키는 그 요인별로 가중치라는 걸 전부 다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중치를 합산을 해요. 합산해서 총 기능 점수를 산출합니다. 그때 나온 그 총 기능 점수랑 영향도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기능 점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산정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기능 점수 모형, FP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FP 모형이라는 거는 알브레히트라는 그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 증대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하는데 이제 사용자 쪽에서 이제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 요구사항들이 전부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능으로 구현을 해내야 되겠죠. 만약에 로그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그인할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고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건 간단하니까 그냥 쉽게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뭐 로그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능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뭐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요구사항을 계속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기능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다가 자료를 입력을 하는데 입력할 때 어떤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되게 할 거냐. 뭐 한 가지 형태냐 여러 가지 형태냐에 따라서 기능들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출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출력을 할 때 화면으로만 출력을 할 건지 아니면은 화면도 출력하고 프린터도 출력하고 그 다음에 파일로도 출력하는데 파일에는 뭐 아래양의 파일로 출력할 수 있게 해달라, 엑셀 파일로 출력할 수 있게 해달라, MS 워드로 출력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에 따라서 또 기능들이 다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제 질의하는 이 프로그램 통해서 뭐를 조회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명령어도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 파일이요. 내가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사진도 같이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미지 파일도 들어가는데 그 이미지 파일에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 동영상도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동영상의 종류도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외부 루틴과의 인터페이스요. 외부와 인터페이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뭐 엑셀이랑 호환이 됐으면 좋겠고 파워포인트랑 호환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증대하는 요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코코몬 모형도 있고 퍼트넘 모형도 있죠. 그 두 가지는 LOC를 중심으로 비용을 산정해요. 근데 이 기능 점수만 FP를 이용해서 비용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코코모랑 퍼트넘 그 두 가지랑 그 다음에 기능 점수 모형이랑 서로 비용 산정하는 그 기준이 서로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산정하는 자동화 추정 도구요. 이 비용 산정 자동화 추정 도구에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퍼트넘 모형을 기초로 해서 개발된 그런 자동화 추정 도구고요. 얘는 이제 FP 모형을 기초로 해서 개발된 자동화 추정 도구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도구에 이렇게 두 가지 이것도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